제일 고질병이죠. 소개팅 나가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이런 거를 여자의 뇌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이런 남자들 진짜 매력 떨어진다, 그죠? 피디님들,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30대 중반 넘어가잖아. 결혼 시장에서 남자랑 여자랑 누가 더 우위에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남자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30대 중반 요 정도 선이 되잖아요. 확실히 남자들이 좀 우위에 있는 것 같긴 해요. 여자들은 나이가 이제 들면 들수록 결혼 시장에서 예민해져요. 근데 남자들은 지위랑 경제적 이런 게 좀 쌓이기 시작하면 소위 말하는 황금기라 그러지. 나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살 연하 소개 가능도 하고요. 능력 있는 40대 관리 잘 된 남자들이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더라고요. 소개하다 보면. 근데 생각보다요. 꽤 능력도 있고 진짜 돈도 잘 버는데 성공사공 중에 노총각인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이들이 꼭 공통적으로 소개받을 때 당당하게 말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생활력 강한 여자가 이상형입니다. 하치 안 하고 앞가림 잘하는 여자가 이상형이에요. 남자들은 다 성실한 여자 좋다는 말 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야. 남자는 자기가 내실에 있는 여자가 좋다. 나는 수준 높은 남자다라고 이제 광고하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여자의 뇌 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 이 오빠 되게 겉은 화려한데 속은 되게 불안한가 본데? 이런 생각을 여자들 한 번쯤 해요. 그래서 오늘은 3040의 능력 있는 노총각인데 여자 앞에서 하는 치명적인 실수들이 있어요. 이거 안 고치잖아요. 여러분은 계속 노총각으로 살게 됩니다. 첫 번째, 나는 생활력 있는 여자가 이상형이에요. 소개팅 나가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이런 거지. 나는 생활력 강한 여자가 이상형이에요. 저는 사치 안 하는 여자가 이상형이에요. 이걸 아주 당당하게 내뱉는 남자들이 있어요. 대표님, 남자 입장에서 경제관념 있는 여자가 좋다는 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바로 사전적 정답과 맥락적 오답의 차이인 거예요. 결혼 시장에서 경제관념이나 생활력은 취향이 아니라 기본값이야. 우리가 밥 먹을 때 나는 숟가락 쓰는 여자가 좋아요라고 말해요, 안 해요? 당연한 거니까 말 안 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굳이 입 밖으로 꺼낸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만났던 사람들의 평균치가 그만큼 낮았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거야. 이런 거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이걸 기저효과의 오류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기준선이 너무 낮으니까 당연한 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와 같은 거죠. 내가 투자자야. 투자자 관점에서 100억을 투자한다고 했었을 때 어떤 회사를 찾을 것 같아요? 당연히 비전 있는 회사. 그치. 근데 이렇게 얘기할 거야. 나는 부도 안 날 회사를 찾아. 그걸 말하고 다닐 거예요? 좀 이상하네. 그건 당연히 깔고 가는 거잖아. 당연히 부도 안 날 회사 찾는 거지. 그러면서 그 회사가 가진 이전과 매력을 보는 거잖아요. 가진 게 없는 소액 투자는 좀 어때요? 돈이 별로 없으니까 걱정되니까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도 찾게 되는 거죠. 손해 안 보게 해줄 거죠. 이런 말 하잖아. 보험을 찾게 되죠. 그래서 괜찮은 여자는 생활력 강한 여자를 원해요 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느끼는 감정이 딱 이런 거죠. 아, 이 남자는 지금 인생에 보험이 필요하구나. 나랑 같이 성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길 바라는구나. 내가 지금 저 남자한테 손해를 끼치지 않기를 바라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여유 있다는 느낌보다는 다급함을 느끼고 부담을 느껴. 괜찮은 여자일수록. 대표님, 제가 봤을 때 남자의 관점은 똑같은 말인데 이게 진짜 여자랑 다르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뇌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다르게 느끼는 거죠. 남자는 저는 생활력 강한 여자가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자의 입장에서는 나는 상대방을 책임질 여유가 없으니까 네가 내 몫까지 경제적 정서적으로 감당을 해줘야 한다. 나는 손해보는 결혼은 절대 안 할 거야. 아는 성숙함을 말했지만요. 여자는 무책임함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저는 과거에 상처가 많아서요. 이런 남자들 진짜 매력 떨어진다, 그죠? 있어 생각보다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내뱉으신 분들. 저는 기센 여자는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뭐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근데 대표님, 자기 취향을 확실하게 말하는 게 나중에 시간 낭비 안 하고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전략적 자폭이죠. 이런 거야. 남자들 입에서 저는 기센 여자는 좀 힘들더라고요. 이런 거를 여자의 뇌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나는 기가 센 여자를 핸들링할 만큼 포용력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자존감도 없다. 이렇게 여자 입장에선 받아들이는 거지. 내 입장에서는 나는 차분하고 고분고분한 여자가 취향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결혼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남자는 자신감이 결여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진짜 그릇이 큰 남자 있잖아. 그런 남자들은 여자가 어떤 여자든 제가 맞추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페이스로 끌고 가는 여유가 있어요. 근데 시작도 하기 전부터 기가 세면 힘들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치는 거는요. 내가 그만큼 심리적 빈곤이 크다라는 거를 드러내는 거야. 그러면서 여자는 좀 나를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어른을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당황스러운 게 맞는 말인 것 같으면서 동의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저도 이렇게 대화해보면 사업하시는 남자분들 중에 저는 여자 기센 거 상관없어요. 그럼 제가 감당해야 될 거죠. 이런 남자들도 있는 반면 피곤해요. 이런 분들도 있거든. 이거는 근데 저한테 얘기하는 건 상관없는데 소개팅 나가서 그걸 얘기하면 진짜 좀
좀 매력이 감소하죠. 과거에 배신을 당했든 바람을 맞았든 그건 자기 아픔이잖아. 근데 그거를 소개팅하는 사람이 감당해야 될 숙제는 아니잖아요. 그걸 왜 거기 가서 얘기하냐는 거지. 과거에 상처가 많아서 나는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말 하잖아. 그럼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들리는 줄 알아요? 나는 아직 전 여친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신이 내 불안함을 치료해줘야 해 라는 언어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자한테 진솔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자는 나라는 여자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간호사를 만나러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게요. 소개팅은요. 이 두 사람의 새로운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자리지 자기의 버리지 못할 감정 쓰레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상처를 말하는 순간 여자 입장에서는 지켜주고 싶은 남자가 아니라 피곤한 남자. 그런 남자가 돼버리는 거죠. 저는 남자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해줘요. 연애도 있잖아요. 투자처럼 어느 정도 상처 리스크를 감당을 해줘야지. 그럼 배짱이 있어야 수익도 날 거 아니에요. 손해보기 싫어서 벌벌 떠는 남자는요. 어떤 여자가 자신의 인생을 베팅하겠니? 본인은 신중함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여자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찌질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압구정 PD? 할 말이 없네요. 반박을 해. 반박할 게 있나요? 그렇지, 좀 맞는 말 같아. 그지? 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죠. 세 번째입니다. 부장님병입니다. 그게 뭘까요? 부장님병. 뭔데? 비슷하겠다. 제일 고질병이죠. 사회적으로 지위가 좀 있어요. 통장에 잔고가 좀 쌓인 3040 이 남자들이 소개팅 나가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지. 어디 한번 나랑 만나봅시다 하는 이 태도. 이거를 저는 부장님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나이도 있고 조건도 중요하고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남성으로서 합리적이라고 보시는데 시간이 금이잖아요. 합리성이 남자를요 재수 없는 꼰대로 만드는 지름길. 대다수 남자들이 이제 리스크를 줄인다고 질문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님 노후는요, 본인 재테크는요, 요리는 좀 하나. 여자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내가 이 사람 인생의 부품으로 들어가는 건가 라는 불쾌감을 느끼는 거죠. 결혼은요 기업 합병이 아니에요. 여자는 나를 존중해주는 남자를 찾으러 온 거거든요. 조건이 아무리 이 남자가 좋아도 대화에 온기가 빠지고 검토만 남잖아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냐, 지가 좀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그냥 아저씨, 그걸로 분류하는 거야. 그리고 마음을 닫아버려. 이런 태도 왜 할까요? 남자들은 뭐냐면 아우 내가 이 정도 벌잖아, 이 정도 잃었으니까 손해보기 싫어 라는 방어적 우월감이에요. 나는 나의 가치를 지키려고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자신감 없음의 반증이라고 생각해. 난 진짜 여유 있는 남자는요, 나를 증명하거나 애쓰려 하거나 상대방을 취조하지 않아. 절대. 그냥 그 자체를 즐기면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느끼려 하는 거지. 자꾸 조건을 나열하고요, 확인하려고 하는 거는 역설적으로 자기가 가진 게 돈과 지위밖에 없어서 그걸 잃을까봐 벌벌 떨고 있는 거. 진짜 매력적인 남자는요 나의 매력으로 압도한다니까, 여자한테.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3040 남자가 시장에서 우위가 있는 이유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사 때문만이 아니라 그 나이 때만 가질 수 있는 경험으로 쌓인 여유와 성숙함 때문이라니까. 근데 부장님처럼 앉아서 평가질을 한다? 이거는 본인의 인격적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는 거야. 그러면서 여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진짜 연애할 때도 이 정도인데 살면서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면 얼마나 갑질을 해야 될까? 진짜 꼴불견 재수탱이다 이런 생각하는 거지. 여자는 자기가 평가를 받는 대상이 되는 순간요, 그 남자의 재력이 아무리 높아도요 성격의 낮음을 보고 도망가는 거. 솔직히 조금 공감 가나요? 여자들 입장에서 공감 되게 많이 갈 것 같은데? 이런 남자분들 많거든. 소개팅하고 오면 얼마나 잘한 척은 해야 되는지요. 진짜 그래. 그럼요. 지 정도 돈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만 그렇게 버나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후기 보면. 그래서 오늘은 능력이 있는데 노총각이 되는 3040 남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거를 보고도 내가 이런다고 생각 못하는 남자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핵심은 딱 하나 이거예요. 3040 이 남자들의 진짜 무기는요, 이 통장 잔고가 아니라 심리적 여유야. 사회적으로 돈 좀 벌고 올라가잖아요. 여자를 만날 때 회사에서 하던 짓을 여자한테 하면 안 돼요. 인생의 파트너로 좀 여유 있게 다가가잖아요. 그러면 주도권이 나한테 온다니까요. 근데 내가 이거를 한다고 했는데도 이걸 모르겠다.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 병원 대신 저를 찾아오셔야죠.